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자, 진성호 속보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에 터진 윤석열의 위정 의혹, 아니 위정 그 자체입니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자가 2012년 12월 달에 했던 통화 내용을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그 육성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이 했던 말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청문 후보자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애서 변명을 했지만 완벽한 거짓말이면 영상으로 다 찍혀져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과 달리 2012년 12월 초 한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우진 씨가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뉴스타파는 보도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했고 나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말했다고 기자에게 전합니다. 육성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윤석열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기자에게 전화를 받은 기억은 있지만 소개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개한 적은 없다 이남석 변호사를. 그런데 이 육성 녹음에는 소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정이 아니면 뭐가 위정입니까? 또 하나 문자 메시지 문제입니다. 시사저널이 얼마 전 보도했던 민주당의 보고서라는 문건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보낸 이남석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라. 역시 윤석열은 이 육성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 일종의 변호사 소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왜? 수임을 맡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수임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수임과 관련해서 알선 소개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법 36조, 37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달군 이 사건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의혹 사건입니다. 뇌물 의혹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가 개입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현 검찰국장입니다.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입니다. 당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은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골프 향응을 받고 했는데 그 골프장에 윤석열도 같은 멤버였다 이렇게 시사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는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자주 친 건 아니다. 뭐 한두 번 쳤다는 정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식당 갔느냐 점심때 간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투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성 녹음 녹취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 그 앞에 막국수집인가에서 뭐 밥도 먹고 골프도 치고 물론 자주 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거는 부연이고 중요한 것은 변호사 소개 문제입니다. 자, 변호사법 36조를 보겠습니다.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또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 개정된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가봐라고 했던 것은 그 이후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변호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해석 여부입니다.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수부장, 형사 3부장이었기 때문에 부는 다르지만 그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 맞습니다. 그 수임에 관하여, 수임을 했든 안 했든 관하여입니다. 이거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37조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자, 앞에 거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 뒤에 거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은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관련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은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주는 걸 소개라고 하지 않느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지휘 라인에 없어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판단은 법원이 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을 만약에 맡게 되면 윤석열 후보자를 기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법 36조, 37조에 따르면 윤석열은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졸지에 인사청문회장에 나왔다가 위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법에 따라서 위정한 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의 지휘,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라고 보냈는데 본인이 적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인사청문회에서 물증이 확실치 않아서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녹음 파일이 등장한 겁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국회법상 위정은 분명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던 게 다 거짓말입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데 분명히 기자들에게 말한 이 녹취록에는 녹음 파일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윤석열이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분명히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넘어갈까요? 어젯밤 한국당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방송한 그 내용을 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인사청문회를 끝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끌어야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야죠.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냐. 이제 판단은 국민들과 국회가 할 겁니다. 졸지에 한밤의 대반전, 한밤의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의 운명은 졸지에 검찰총장이 될 뻔했다가 피해자 신분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밀어붙여 검찰총장을 임명할 건지 한번 지켜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지켜봅시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국회에서 하고 인사청문회장에서 하고 또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한양 미다리 국가라는
반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